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안으로 KF21 분담금 미납 문제 관련 진전이 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한인 정상회담에서는 분담금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되지 못했고 그저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 원론적인 의견 교환만 이루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한국 정부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협의했고 전체 사업비 8조 1천억 원의 20%인 약 1조 6천억 원을 10년에 걸쳐 납부하기로 하면서 한국으로부터 KF21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아 자국에서 전투기 48대를 생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017년부터 경제 사정을 들어 8천억 원이라는 분담금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인도네시아는 전체 분담금의 30%를 현물로 납부하겠다고 계약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전문가들은 분담금은 둘째치고 KF21의 시제기와 기술 자료가 인도네시아로 이전되게 될 경우 자칫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에 방문해 상호 방위산업의 기술 협력을 추진했고 특히 인도네시아 정계, 재계에 침투한 중국의 자금이 기술 유출이라는 범죄까지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기술 관련 포럼인 카네기의 가트라 프리안디타 연구원은 인도네시아 현지화와 중국의 기술 성공이라는 칼럼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정보통신기술 기업은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 및 대학과 협력하여 차세대 인도네시아 엔지니어와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센터를 설립했고 신중 성향을 지닌 이들 엔지니어들은 중국의 새로운 무기라고 지칭하였습니다. 또한 칼럼에 따르면 이미 인이 정부 기관들도 중국 기업이 추진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표적이 되고 있는데 화웨이 측은 7,000명의 인니 공무원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모두 중국 기업인 화웨이와 GTE가 인도네시아에 필요한 인프라와 인적 자본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 파트너로 환영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가트라 연구원은 중국 교육기관은 중국의 만연한 스파이 행위를 용인하게 하고 인니의 정보통신 산업 영향력을 확대한 중국 기업들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최우선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이기 때문에 화웨이와 GTE가 부안 위협을 가한다는 경고는 씨알도 맥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장관인 주니지 플레이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계속 두려워하기만 하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산업의 발전은 정체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호주 국립대학은 최근 중국의 인도네시아 기술 훈련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자금으로 양성된 친중 성향의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국가보안 기술에 손을 댈 수 있는 경로가 생겨버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A급 기밀에는 첨단 방산무기들의 기술 자료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기술 유출은 그 특성상 내부자 거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합니다. 2년 전 한국 방산업계를 뒤흔들었던 ADD 기술 유출 사건 역시 내부자의 불법 거래 행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군 당국에 따르면 ADD는 퇴직 연구원들이 무기 개발과 관련된 기밀 연구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는데요. 이들은 적법한 절차나 보안 심사를 거치지 않고 주요 무기의 핵심 기술과 성능 시험 평가, 재현 등이 포함된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하였습니다. 군 보안기관과 경찰은 퇴직한 고위급 연구원 60여 명에 대해 기밀 유출 혐의를 조사했는데 이들 중 유독 많은 기밀을 무단 반출한 20명에 대해선 집중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68만 건의 기밀 자료를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퇴직 연구원들은 드론 무인 체계와 미래전, 인공지능과 관련된 핵심 설계 기밀 등 수십만 건의 연구 자료를 대용량 휴대용 저장 장치 즉 USB에 담아서 외부로 무단 반출하였는데요. 특히 전직 수석 연구원 2명이 기밀 자료를 USB에 옮긴 뒤 중국으로 출국한 것도 확인되었죠. 그저 단 하나의 조그마한 USB로 국가의 첨단 기밀 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PC의 USB나 외장 하드를 연결하면 이를 감지, 감시, 보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손쉽게 기술을 빼돌릴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한국도 이 지경인데 중국의 지원을 받아 중국 회사에서 교육을 받은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KF21의 기술 자료와 그 데이터 값을 중국으로 유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일 것입니다. 중국에서 지급되는 검은 돈이 그들에게 있어 일평생 만져보지 못할 금액이라는 것도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요인 중 하나이고요. 이에 최근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2015년부터 중국의 천인 계획에 선발된 인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조사에 들어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천인 계획은 중국이 중국인과 화교, 화인 그리고 중국의 지원을 받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최고의 인재를 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동을 건 국가계획으로 쉽게 말하면 스파이 양성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BI가 중국을 위해 일하는 이공계 출신 중국계 미국인들을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인도네시아 재계에서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의 영향력이 막대하고 21세기 들어 중국 대기업들의 자본이 인도네시아로 많이 투입되어 중국 내에서도 가장 성공한 천인계획 국가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지난 2011년부터 화웨이는 인도네시아 최고 명문 반둥 공과대학에 ICT 트레이닝 센터를 설립해 약 4만 8천 명의 졸업자들을 지원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화웨이는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아카데미 엔지니어링 연구소를 공식 개설했는데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크고 포괄적인 ICT 훈련 및 인증 센터로 인도네시아인 10만 명을 5년 안에 사이버 보안 기술자로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쎄 보안 기술자인지 유출 기술자인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인도네시아의 친중 정책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니와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과 나투나 제도 영유권 문제와 같은 마찰을 빚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인니의 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에서 유추할 수 있듯 개도국인 인도네시아의 현재 국가 최우선 현안은 다른 무엇보다도 경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는 중국의 지원이 필수인 상황입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제1의 무역 대상국으로 조코 위도도의 첫 번째 동북아 방문 행선지가 중국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국제 및 국내의 여러 가지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은 총 1,100억 달러에 달해 인도네시아 최대 교역국으로서의 중국의 위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미국의 인도네시아 수출액의 5배에 달했고 올해 1월에서 4월 인도네시아는 440억 달러 이상의 무역으로 10억 달러를 넘기는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또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가 톱3에 드는 지위를 굳혀 2분기 중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39.7% 증가해 10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에 공헌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경제의 큰 축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의 아시아 주요 파트너이기도 한데요. 이번 중국 인니 정상회담에서는 2017년 작성된 1대1로 양해각서가 갱신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매체 존나자카르타는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건설에 중요한 이정표가 완성되었다고 발표했죠. 또한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에 있는 람바카 댐에 대한 중국 자금 조달이 확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았는데 중국 자금에 배부른 조코위는 지난 4월 시진핑과의 통화에서 중국을 좋은 친구이자 형제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군사협력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공동회정인 호주를 대상으로 한 둘의 협력이 긴밀해졌기 때문입니다. 호주 매체인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중국이 호주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인도네시아와는 친구가 되었다고 보도했죠. 특히 중국은 지난해 침몰한 인도네시아 잠수함을 인양하기 위해 세 척의 선박을 파견했는데요. 비록 잠수함 잔해가 지리적으로 민감한 롬복 해협에 위치해 있고 인양 임무에서 여러 군사적 지리적 자료를 수집할 우려가 있었지만 인도네시아는 중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이 역시 중국이 모든 비용을 무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차이나 머니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중국은 이 과정에서도 자신들이 왜 중국인지를 증명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잠수함 인양 과정에서 중국은 인도네시아 군이 운용하는 잠수함 소나책의 정보나 수중작전 임무 보고서 그리고 음파 데이터들을 탈취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 해군에게도 매우 치명적인 결과로 도출될 수 있는 사건인데요.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수출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3국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에 방산 파트너 선정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파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중국과 인도네시아 해군은 자카르타 근해에서 수색구조, 편대훈련, 통신훈련 등 합동해상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이러한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군사적 협력이 커짐에 따라 미국에서는 기술 유출 우려를 제기하며 스텔스 전투기 수출을 의회에서 막기도 했습니다. 군사매체 디피스월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F-35를 원했으나 미국은 F-16S나 FA-18을 제안하기로 했죠. 한편 인도네시아를 중국에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게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프라보오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는 지난 인도네시아 대선을 비롯해 총 2번의 대선에 뛰어든 유력한 정치인으로 지난 대선 직후 대선 불복에 나섰으며 지지자의 난동으로 8명이 숨지고 737명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조코 위도도는 그의 정치적 위상과 입김을 고려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최악의 한 수를 두었죠. 일각에서는 조코
위도도는 프라보어 가문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프라보어 가문을 지지하는 기반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으로 프라보어의 최대 정치적 후원자들입니다. 특히 프라보어의 남동생 하심 듀아디 쿠스모는 인도네시아 재벌 중 한 명인데요. 프라보어 가문의 아르사리 그룹은 건설, 수도, 부동산, 펄프, 물류 등 인프라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오늘날 인도네시아와 해외에서 27개의 산하 기업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의 1대1로 사업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기업이 바로 프라보어의 아르사리 그룹이라고 했죠. 실제로 최근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이 법안으로 통과되었는데 프라보어의 동생 하심이 소유한 토지가 17만 3천 헥타르에 달해 수도 이전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9일 KF-21은 2차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이번 비행은 랜딩 기어를 전부 접은 채 실시되었는데요. 그만큼 기체 성능이 신뢰를 받고 있고 1차 비행 결과가 성공적이었음을 뜻합니다. 시간이 거듭날수록 KF-21의 성공을 위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리얼리즘과의 인터뷰에서 카이에 충격적인 제안을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KF-21이 진정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생각을 완전 뒤집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첫 번째로 국기를 뒤집자.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